Unit 1. 문장과 구도점. 안녕하세요. 비비드 그래머 저자 나영벌 영어 강사입니다. 복잡한 영문법을 그림으로 표현하여 단순함기보다는 설명식의 품격 있는 강의를 진행할 것입니다. 수험생 여러분이 투자한 시간과 돈이 헛되지 않도록 반드시 본전을 뽑아드리겠습니다. 본 강의에 앞서서 비비드 그래머의 특징 몇 가지를 간략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문법을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림 우월성 효과라는 과학적 이론에 근거한 것인데 단순한 텍스트보다는 그림을 통한 학습이 더 빨리 이해되고 더 오래 기억됩니다. 두 번째, 구도점과 설명 중심의 강의로 영문법을 최단 기간에 완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기계적인 암기보다는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왜 시험에 나오는지를 상세히 설명하고 기존에 없던 구도점 강의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문장 구조를 미리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장문 순서로 커리큘럼을 구성하였습니다. 변수가 많은 어려운 동사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문장이 완성되고 연결되는 과정을 통하여 넓은 시야를 확보하고 조금씩 디테일한 강의로 이어집니다. 네 번째, 초급에서 고급까지의 과정을 이 한 권에 담았습니다. 중간에 약간의 반복과 업그레이드를 통하여 초급에서 고급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기존의 잘못된 영문법 오류를 교정하였습니다. 사실 강사들도 많이 놓치는 이러한 문법적 오류를 바로잡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분사구문입니다. 기존 강의에서처럼 분사구문은 접속사와 주어를 버리고 ing 또는 pp로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그 원인은 구도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인데 형용사 역할을 하는 분사구를 마치 부사구인 것처럼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강의를 진행하면서 그 오류를 증명할 것이고요. 또한 미국식 영어와 영국식 영어의 문법적 차이를 이해하게 되면 실제 시험에 나오는 것이 있고 안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팝 퀴즈와 실전 테스트를 준비하였습니다. 자주 나오는 문제는 팝 퀴즈로 간단하게 테스트를 하고 실전 테스트에서는 실제 시험과 유사한 형태로 구성하여 피드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자주 나오는 영작문 패턴을 별도로 첨가했습니다. 영작 문제는 거의 대부분이 문법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물론 가끔씩 관용적인 표현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교적 자주 출제되는 이러한 영작문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교재 비비드 그래머의 7가지 특징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교재 사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A는 American English, 미국식 영어를 가리키고 B는 British English, 영국식 영어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문법 중간중간에 미국식과 영국식이 나누어질 경우 이렇게 약자로 표기했습니다. 다음 기본적인 상징 기호는 기존과 거의 비슷한데요. 몇 가지 조금 차이는 A는 형용사 adjective를 가리키는 것이고 AD는 부사를 가리킵니다. adverb. 그 다음 동사는 당연히 verb이니까 거기에서 transitive verb이 타동사 V2로 표기가 되고 자동사는 VI intransitive verb이 되겠습니다. 특히 자주 나오는 게 동사에 ed가 붙는 거와 동사에 en이 붙는 게 있는데 자, 동사 3단 변화에서 규칙형은 과거도 ed고 BP도 ed입니다. 그래서 스펠링이 중복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혼선을 막기 위해서
동사에 ed가 붙는 것은 과거형이고 지금처럼 en이 붙는 것은 pp로 표기하였습니다. 그 다음 명사절 형용절 파트에서 내부 구조가 명사가 빠진 불완전한 구조를 공집합으로 표시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공집합 표시가 있는 것은 그 자리에 주어가 빠지든 목적어가 빠지든 불완전한 구조가 된다는 점. 다음 테스트 유형으로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첫 번째 팝 퀴즈, 두 번째 액츄얼 테스트. 팝 퀴즈는 각 유닛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들만 따로 분류하여서 OX 형태나 또는 두 개 중 하나를 선택하는 형태로 간단하게 테스트하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 액츄얼 테스트는 실전 문제와 유사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시너지 효과를 고려하여 서로 관련되는 문법을 한때 모았다는 점이죠. 세 번째, 이 레벨업 과정은 전체 영문법에서 최고 단계의 난이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영어에 거의 언급된 게 없기 때문에 시험에 나올 일도 없습니다. 해서 수험생 여러분은 레벨업을 그냥 읽지 마시고 넘어가도 좋습니다. 괜히 더 많은 걸 알아서 즉 여러분의 경쟁자보다 더 불리해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테스트는 팝업 퀴즈와 액츄얼 테스트 이 두 가지를 서로 연계시켜서 피드백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강의 목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두 가지. 첫 번째, 작문 순서를 고려하여 커리큘럼이 구성되어 있다는 점. 두 번째, 문장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크게 그려나가고 그 다음에 디테일한 것을 다룰 것입니다. 그러면 좀 더 세부적인 것 설명하게 되면 Chapter 1, 문장 완성. Chapter 1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문장이 어떻게 완성이 되는지, 두 번째, 구두점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배울 것입니다. Chapter 2, 문장 연결법. Chapter 1에서 배운 문장을 Chapter 2에서는 어떻게 세련되게 연결될 것인가, 다시 말해서 접속사 중심으로 배우게 될 것입니다. Chapter 3, 동사와 준동사. 아마 영문법 중에서 가장 복잡하고 변수가 많은 난해한 구조가 되는데 특히 Chapter 3에서는 동사 뒤쪽의 변수, 다시 말해서 동사 뒤에 1형식, 2형식, 3형식 이렇게 말하는 게 센텐스 패턴이고요. 동시에 고려해야 될 게 능동태인지 수동태인지를 동시에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준동사, 부정사, 동명사, 분사를 한꺼번에 배울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Chapter 4, 동사의 형태. 시제에서는 시간의 개념을 이해할 것이고 조동사에서는 감정을 배울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의 개념과 감정이 믹스가 되게 되면 최종적으로 가정법, 즉 다시 말해서 조건절이 완성되게 되겠습니다. Chapter 5, 품사론. 품사론에서는 말 그대로 8품사 중에서 명사, 대명사는 단수 복수에 포커스를 맞출 것이고 나머지 형용사, 부사는 비교와 함께 동시에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전치사는 이미 앞에서 언급된 이 전치사의 기본 용도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다루도록 할 것입니다. 그 다음 Chapter 6, 영장문 패턴이 있는데 시험에 자주 나오는 영장문을 패턴별로 별도로 분류했습니다. Chapter 7, 실전 테스트. 실전 테스트에서는 실제 시험과 유사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시너지 효과를 고려하여 서로 문법적으로 관련된 부분들을 함께 모아서 시야를 넓히는 데 포커스를 맞추었습니다. 이상으로 전체적인 강의 커리큘럼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Chapter 1,
문장 완성, sentence completion. 챕터 1의 문장 완성은 3개 유닛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닛 1, 문장과 구두점. 어떻게 해서 최소한의 문장이 완성이 되고 구두점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구두점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게 카마인데, 카마는 숨 막힐 때 지키는 게 아닙니다. 정확한 룰이 있습니다. 유닛 2에서는 문장 완성에 필요한 부분들을 보다 디테일하게 다룰 것이고요. 유닛 3, 장문의 핵심 원리인 and focus and wait 원리에 대해서 다룰 것입니다. 특히 이 챕터 1의 문장 완성은 전체적인 영문법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특히 이 구두점 강의라든가 장문의 원리인 and focus and wait 원리 같은 것들은 기존 강의는 없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강의 내용을 차근차근히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닛 1, 문장과 구두점, sentence and punctuation. 그림에서 보듯이 최소한의 주어 동사로 이루어진 완전한 문장을 만들고 그 다음에 문장과 문장이 연결되기 위해서는 접속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문장 중간에 구두점, 특히 그 중에 자주 나오는 카마, 이 3가지를 한꺼번에 고려해서 다루도록 할 것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일단 문장이 되려면 다음에 3가지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이거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모든 문장에 주어 동사는 있어야 한다는 거. 근데 정작 실전에서는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첫 번째, 명령문에서는 주어가 생략 가능합니다. 당연히 명령문은 첫 단어가 동사 원형이 돼야 되죠. 두 번째, 부정사, 동명사, 분사를 토탈해서 우리가 준동사라는 용어를 씁니다. 용어에 속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부정사, 동명사, 분사는 동사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준동사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만 중요한 건 문장을 구성하는 동사가 아니란 점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 어려운 게 우리 3단 변화에서 동사 과거와 PP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그게 조금 더 어렵습니다. 그건 추후에 다루도록 할 것이고요. 두 번째, 가장 핵심적인 거는 동사와 접속사의 개수를 맞춰야 돼요. 이 원리가 대부분의 우리 학습 과정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영어를 때려치는 그날까지 지켜야 되는 거는 한 문장에는 반드시 동사가 하나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동사가 하나씩 첨가될 때마다 접속사도 비례적으로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동사가 2개가 되면 접속사는 하나가 되는 겁니다. 동사가 3개가 되면 접속사는 2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구두점. 특히 이 구두점은 우리나라에는 교과 과정에 영작이 없기 때문에 구두점을 거의 배운 적이 없어요. 그 중에서 자, 세미콜론. 세미콜론은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등위 접속사 역할을 합니다. 만약에 독해에서 세미콜론이 나온다면 그 다음에 새로이 주어 동사가 나올 거라는 걸 미리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또 카마. 역시 카마가 가장 많이 나오는데, 자, 카마는 핵심적으로 접속사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건 뭘까요? 카마는 문장 안에 어떤 성분을 집어넣을 때 문장과 삽입이 되는 다른 성분을 분리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절대 카마는 접속사가 아니라는 점. 그래서 요 3가지 요건이 다 충족이 돼야 되는데, 그중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될 것은 동사하고 접속사의 개수를 맞추자. 그리고 카마는 접속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요거를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표에서 보듯이 조금 전에 동사와 접속사의 개수를 맞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 문장에는 당연히 동사 하나인 걸 원칙으로 하고요. 그러면 접속사는 없는 거죠. 만약에 동사가 2개 되면 반드시 접속사 하나한테 가져야 되고, 동사가 3개가 되면 접속사는 2개가 됩니다. 그러면 접속사 뒤에는 항상 주어 동사가 동반된다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사하고 접속사 개수를 맞추는 건 아주 중요한 영어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차라리 당장의 1, 2, 3, 4, 5 형식보다도 더 중요한 게 동사와 접속사 개수를 맞추는 거예요. 자, 그러면 팝 퀴즈인데 1번부터 6번까지 일단 여러분들이 먼저 다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해설을 하도록 할 것인데 시간상 바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내용은 다 맞다는 가정하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문장이 연결이 되고 완성이 될까를 구도점이라든가 접속사의 관계를 고려해서 풀어나가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당연히 동사가 2개입니다. 사실 시각적으로 봤을 때 1번부터 6번까지 모두가 다 동사 2개입니다. 근데 1번은 아무리 해석이 잘 돼도 동사가 2개인데 접속사가 없습니다. 중간에 눈에 띄는 거는 카마가 보이죠. 조금 전에 카마는 접속사가 아니라 그랬어요. 카마가 있어도 틀린 문장이고 카마가 없어도 틀린 문장입니다. 1번은 틀린 문장이 되고요. 2번은 역시 동사 2개에 두드러진 점은 세미콜론이 보입니다. 세미콜론의 주된 기능은 메인절과 메인절을 연결할 때 세미콜론이 등장해요. 그래서 세미콜론 다음에는 항상 새로이 메인절이 시작된다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번은 맞는 문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부터는 조금 신경 써야 될 게, 자, 위에 거는 비슷한데 새로운 단어가 첨가되는 게 3, 4번은 so가 되겠습니다. 5, 6번은 therefore가 되겠고요. 보통 제가 강의 중에 물어보면 so는 뜻이 뭡니까? 그래서. therefore는 뜻이 뭡니까? 그러므로. 사실 그래서나 그러므로나 같은 뜻이죠. 의미는 같습니다. 단 차이점이 뭐냐면 so는 접속사예요. 그러나 therefore는 부사입니다. 부사는 제가 AD로 표기한다 그랬죠. 자, 뜻은 같은데 서로 품사가 다릅니다. 그러면 부사는 문장에서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5번 문장 할 것 같으면 5번의 구조는 만약에 부사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투명 인간처럼 취급하면 됩니다. therefore는 당연히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사가 아니라는 점이죠. 그래서 있으나 마나 하니까 그대로 삭제하게 되면 5번은 사실 1번과 같은 구조가 되는 겁니다. 당연히 틀린 문장이 되죠. 그러면 6번은 세미콜론 다음에 이미 접속사 뒤가 있죠. 접속사에 걸어가는 세미콜론이 therefore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6번은 2번과 같은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맞는 문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3번의 so는 등이 접속사죠. 메인절과 메인절을 대등하게 연결하는, 그래서 3번 맞는 문장이 되고요. 4번은 일단 당연히 동사가 2개입니다. 근데 특이한 점은 중간에 세미콜론이 접속사 역할을 하고 so도 마찬가지 접속사 역할을 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동사가 2개인데 접속사도 2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4번 역시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팝 퀴즈에서는 실전 예문을 통해서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맞는 문장이면 O, 틀린 문장이면 X. 먼저 시작에 앞서서 여기 있는 예문들을 일일이 해석하는 게 아니라 동사와 접속사 그리고 구두점, 특히 그 중에서 카마나 세미콜론을 조심해서 문장이 완성되는지, 두 번째
완성된 문장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고서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번과 2번을 동시에 처리하면 일단 동사를 찾겠습니다. went도 동사고 stop도 동사예요. 근데 1번은 틀렸고 2번은 맞는 문장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똑같이 동사인데 동사 왼쪽엔 주어가 있어야 되죠. 근데 유일하게 주어를 생략할 수 있는 게 명령문이 되겠습니다. 명령문은 동사 원형으로 시작되죠. 1번은 명령문이 아니기 때문에 주어가 없어서 틀린 문장이고 2번은 명령문이어서 주어가 생략된 겁니다. 그래서 맞는 문장. 그 다음에 3번 주어 확인했습니다. 자, 근데 마지막에 C는 이건 PP가 되죠. PP는 동사가 아니고 형용사이기 때문에 결국은 3번 문장은 동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맥상 적당한 동사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비동사 R을 넣으면 되죠. 물론 시제는 반드시 현재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3번 문장은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4번 특히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중간에 카마가 보이고 왼쪽에 주어 동사, 오른쪽도 주어 동사. 잘 했는데 뭐가 없을까요? 동사가 2개인데 접속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틀린 문장인데, 자, 고치는 방법은 첫 번째 방법은 적당한 세미콜론 넣어주면 되죠. 두 번째 방식은 세미콜론 안 쓰고 좀 더 세련된 방식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대명사 this를 which로 바꿔주시면 돼요. 물론 지금 진도에서는 조금 이해가 되진 않을 거예요. 이 which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기능은 앞문장 전체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 대명사 this를 관계 대명사 which로 바꿔주면 조금 더 세련된 문장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건 나중에 관계 대명사에서 다시 배우게 될 거예요. 지금은 넘어가도 좋습니다. 그 다음 5번에 to apply 됐는데 이건 to 부정사죠. to 부정사는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맞게 고치는 방법은 to를 빼버리고 동사 원형으로 써서 명령문 형식으로 하게 되면 맞는 문장이 되죠. 그 다음 6번에 처음 나오는 이것은 가짜 주어가 되죠. 뒤에 나오는 to 부정사, to follow부터 끝까지가 진짜 주어가 됩니다. 그래도 이 문장 전체의 메인 주어는 it이 되겠습니다. it, 뜻은 없어도. 그래서 주어 동사가 있는 문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맞는 문장이 되고요. 그 다음 7번 역시 중간에 카마가 보이고 왼쪽에 주어 동사, 오른쪽에도 주어 동사. 역시 7번 문제는 조금 전에 말했는 4번과 비슷한 형식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동사가 2개인데 접속사가 없습니다. 첫 번째 방식은 아까처럼 카마 대신에 세미콜론 하든지 아니면 두 번째 세련된 방식으로 여기 있는 대명사 it을 which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문장 전체를 받는 거는 관계 대명사 which가 갖는 독특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 단계에서는 넘어가도 좋고요. 결론적으로 7번 문장은 접속사가 없기 때문에 틀린 문장. 그 다음에 8번 동사는 was 확인했고요. 근데 주어를 자세히 보게 되면 parking space, 주차 공간이 주어가 아니라 시작이 ing, action입니다. 그래서 동명사 전체가 주어가 되죠. 그리고 덩어리 주어는 무조건 단수가 돼요. 결론은 8번은 맞는 문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9번 중간에 세미콜론이 있고 왼쪽에 주어 동사, 오른쪽에 주어 동사. 맞는 문장이 되죠. 그 다음 10번 중간에 카마가 있고요. 왼쪽에 역시 주어 동사, 오른쪽에도 주어 동사. 다에는 자동사니까 당연히 동사 과거형이 맞습니다. 그래서 얼핏 해석하게 되면 마치 자연스럽게 들리지만은 결국은 동사가 2개인데 접속사가 없기 때문에 틀린 문장이 되겠어요. 다음 11번 첫 단어
although 접속사입니다. 부사절 만드는. 자, 중간에 카마 뒤에 but, 이것도 접속사예요. but은 등이 접속사가 되죠. 어쨌든 접속사입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 주어 동사, 오른쪽에도 주어 동사. 동사가 두 개인데 접속사도 두 개 되었습니다. 결국은 틀린 문장이 돼요. 그럼 고치는 방법은 although를 빼든지 but을 빼든지 두 개 중 하나를 삭제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but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2번. 12번의 첫 단어 if 역시 접속사입니다. although랑 마찬가지 부사절을 만드는 접속사예요. 그 다음에 카마가 나오고 then이 나오는데 then은 부사가 되죠. 근데 부사는 문장에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성분이에요. 결국은 12번은 주어 동사가 있고 동사 두 개, 접속사 하나이기 때문에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13번 중간에 카마가 보이고 왼쪽에 주어 동사, 카마 오른쪽에도 주어 동사. 근데 so가 보이네요. so 역시 등이 접속사가 되죠. 그래서라는 뜻에. 그래서 동사 두 개에 접속사 하나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4번 아주 중요하죠. 실제 시험에서 볼 수 있는 아주 세련된 문장이 됩니다. 중간에 카마가 보입니다. 왼쪽에 주어 동사, 카마 오른쪽에도 all이 주어가 되죠. 주어 동사. 역시 해석을 했을 때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There are 8 planets. 8개 행성이 있습니다. All of them revolve around the sun. 그중 모두가 태양 주변을 돌아요. 그래서 해석을 했을 때는 너무나 자연스럽기 때문에 우리가 함정에 빠지기 쉬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결국은 동사가 두 개인데 접속사가 없기 때문에 틀린 문장 됩니다. 자, 그러면 고치는 게 중요한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카마 대신에 세미콜론 하든지, 두 번째, 등위 접속사 and라도 집어넣든지, 세 번째 방법이 가장 세련됩니다. 중복되는 명사가 a planet을 그대로 반복을 받아서 them으로 썼는데 여기 있는 them 대신에 관계 대명사 which를 쓰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which는 먼저 나온 명사가 사람이면 whom, 전치사 뒤에는 목적격이니까 사람이면 whom, 사물이면 which. 물론 that은 안됩니다. 전치사 뒤에 that은 못쓰기 때문에 이거 역시 좀 더 진도를 가야 되는데 나중에 형용사절 즉 관계대명사에서 다시 세세하게 배우게 될 겁니다. 지금은 넘어가도 좋고요. 그 다음 15번 중간에 카마가 보이고 왼쪽에 주어 동사, 오른쪽에도 주어 동사. 자, 동사가 두 개인데 접속사 중간에 therefore가 문제가 되는데 therefore는 부사가 되죠. 그래서라 해석하든 그러므로라 해석하든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나 그러므로는 같은 뜻이니까. 그러면 15번은 13번 문제랑 좀 비슷한 형식이 되는데 so는 접속사지만 therefore는 부사입니다. 부사는 문장에 필요 없는 성분이기 때문에 결론은 15번 문제는 동사가 두 개인데 접속사가 없기 때문에 틀린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구두점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두점 punctuation은 독자가 글을 쉽고 편하게 읽도록 도움을 줍니다. 이 구두점은 말하는 영어가 아닌 글자 영어에서 사용되는 것인 만큼 중세시대에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오늘날까지 이어진 거죠. 특히 문법에서는 각각의 구두점이 고유한 기능이 있고 독해에서는 이어지는 문장 구조를 미리 예측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교과 과정에서 구두점을 배울 기회가 거의 없죠. 좀 아쉽긴 하나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구두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배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배울 구두점으로 세미콜론이 있습니다. 세미콜론은 앞에서 간단하게 언급했지만 문장과 문장을 대등하게 이어주는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접속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세미콜론이 나오면 그 다음에 새로운 메인젤이 나올 거라는 걸 미리 예측할 수가 있죠. 그리고 세미콜론 다음에 연결부사, 부사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옵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1, 2, 3 예문을 통해서 해석할 필요가 없이요. 자, 일단 중간에 세미콜론이 있고 왼쪽에 주어 동사, 오른쪽에 세미콜론 다음에도 주어 동사가 왔습니다. 그 다음 2번, 3번에서는 자, 2번에는 however라는 연결부사가 있어요. 연결부사는 문장의 흐름을 좀 더 매끄럽게 해주는 기능을 하는데 역시 중요한 건 부사기 때문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3번도 마찬가지 세미콜론이 있고요. 그래서 세미콜론은 이 정도로 하면 충분하고, 그 다음 구두점으로 콜론이 있습니다. 콜론은 점이 2개 찍히게 되죠. 주된 기능은 이미 언급된 표현에 대한 예를 들어주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부연 설명을 해줍니다. 추가적인 부연 설명을 할 때에는 주어 동사가 있는 절이 올 수가 있어요. 실제 문법에서나 독해에서 콜론은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밑에 예문에서 보게 되면 1번 예문에서 뮤지컬 인스트루먼트는 악기가 되죠. 3가지 종류의 악기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3가지 종류에 대한 예를 들어주는 게 자, string instrument, string이 줄이니까 이거는 현악기라 번역하시면 되고요. wind instrument는 바람으로 부니까 이거는 관악기. 그 다음 percussion instrument, 이거는 타악기. 그래서 이미 언급된 표현에 대한 예를 들어줬습니다. 2번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 3번에 있는 예문에서는 콜론 다음에 완전한 절이 왔어요. 그러면 이미 언급된 표현에 대한 부연 설명인데 Life is like a puzzle. 인생은 퍼즐과 비슷해요. Have the fun is in trying to work it out. 절반의 즐거움은 그 퍼즐을 해결하려 애쓰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언급한 표현에 대한 추가적인 부연 설명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콜론은 비교적 중요하지 않으니까 대충 하고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세미콜론과 콜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언급을 했고요. 참고로 구두점에 따라서 그 문장의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다음 2 문장이 있어요. 이 2 문장에서 구두점에 따라 어떻게 의미가 달라지는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번 문장과 두 번째 2번 문장이 있습니다. 자, 만약에 1번 문장에서 이렇게 카마를 한번 찍어 볼게요. 그리고 2번 문장에서 이런 식으로 중간에 콜론을 한번 넣어주고 카마를 찍어 보겠습니다. 1번 문장은 A woman, 여성은 without a man, 남자가 없이는 is nothing,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여기서 woman이 아무것도 아닌 nothing의 개념이 되는 것이고, 2번은 a woman, 여성 without her, 그녀가 없이는 man is nothing, 남자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됩니다. 지금처럼 구두점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런 극한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참고로 아시면 되고요. 그냥 넘어가도 좋겠습니다. 세 번째 구두점, 카마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두점 중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이 카마이고 가장 중요합니다. 핵심적인 포인트를 먼저 말씀드리면 접속사 역할을 하는 세미콜론과는 달리 카마는 접속사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럼 무슨 기능을 하는가? 카마는 메인젤 안에 있는 성분과 카마 안에 있는 성분을 분리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분리시킨다는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문장에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밑에 그림에서 보듯이 이 빨간색 되어 있는
이 인트로 카마 있는 성분 이걸 없어도 문장 성립에는 아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카마는 그 종류도 많아요. 첫 번째, 모든 문장의 시작은 주어입니다. 그러나 첫 단어가 주어가 아닐 때는 카마가 찍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카마의 이름은 인트로 카마가 되고요. 두 번째, 주어가 나와야 일단은 메인절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주어 다음에 카마 찍히게 되면 메인절 안에 카마는 반드시 두 번 들어갑니다. 요 카마 이름이 브래킷팅 카마예요. 브래킷이 명사로 괄호죠. 마치 괄호의 역할을 하는 브래킷팅 카마가 되고, 세 번째, 메인절 끝을 알리는 엔딩 카마가 나옵니다. 인트로 카마와 반대 개념이 되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메인절 안에 특정 성분이 열거될 때 나타나는 시리즈 카마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카마는 그 종류가 다양해요. 그래서 이 각각의 카마 안에는 어떤 것이 들어가는지 집중적으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작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요. 기존의 독해침을 보게 되면 제가 강의하는 경험적으로 봤을 때 구도점의 정확도가 80~90% 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구도점이 좀 틀리더라도 독해에서는 내용 파악이 우선적이니까 카마가 안 맞더라도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네요. 자, 그럼 첫 번째 인트로 카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강의 순서는 장문 순서로 진행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강의가 돼요. 자, 그러면 변수는 단순한 게 좋죠.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건 모든 문장의 시작은 주어입니다. 그러나 실제 예문을 접하다 보면 첫 단어가 주어 아닌 경우도 있어요. 자, 첫 단어가 주어가 되려면 반드시 명사가 돼야 되죠. 그러나 첫 단어가 주어 아닌 경우에는 반드시 카마가 찍히게 되어 있습니다. 요 카마의 이름이 인트로 카마가 됩니다. 그러면 인트로 카마가 있음으로 인해서 바로 뒤에 주어가 나올 것이라는 것, 다시 말해서 메인절이 시작된다는 걸 미리 예고를 해줍니다. 그러면 인트로 카마에는 과연 어떤 성분이 들어갈 것인가? 가장 대표적인 게 전치사 또는 접속사입니다. 자, 지금 그림에도 보듯이 during도 동안이고 while도 동안이에요. 그러나 during은 전치사니까 당연히 뒤에 명사가 와야 되고 while은 접속사니까 뒤에 주어 동사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인트로 카마에 오는 성분들은 부사 성분이 되겠습니다. 부사 성분이라 말하는 것은 부사, 부사구, 부사절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인트로 카마에 있는 이 성분이 없어도 메인절은 아무 영향을 받지 않죠. 자, 그럼 밑에 예문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예문에서 during 전치사예요. during pregnancy, 임신하는 동안에 my wife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가시면 되고요. 2번에 while 접속사입니다. while she is pregnant, 임신해 있는 동안에 my wife 어쩌고 저쩌고. while은 당연히 접속사니까 뒤에 주어 동사가 있습니다. 3번은 사실 별표가 되는데 여기서 while은 접속사인데도 단어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다시 배울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은 넘어갑니다. 부사절에서 변수는 부사절 안에 주어하고 비동사 두 개를 동시에 생략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생략된 거를 부사절 추격이라 부르는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생략이 발생하려면 중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결국은 부사절의 주어와 메인절 주어가 일치할 때만 주어하고 비동사 두 개를 동시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트로 카마의 키포인트는 전치사인가 접속사인가 그 중에서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헷갈리는 것들을 따로 추후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트로 카마에서 한 가지 변수가 더 생깁니다. 조금 전에는
int로 카마에 자주 나오는 전치사와 접속사에 대해서 했고요. 자, 지금은 특이한 점은 주어가 나오기도 전에 to 부정사든 ing 또는 pp, 여기서 ing, pp는 분사구를 가리킵니다.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주어가 나와야 액션을 하게 되는데 주어가 나오기도 전에 액션을 먼저 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to 부정사도 올 수 있고 분사도 올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러나 반드시 to 부정사가 오든 분사가 오든 주어와 행위 주체가 일치해야 됩니다. 행위 주체가 일치한다는 얘기는 부정사나 분사의 의미상 주어를 가리키는 거예요. 의미상 주어가 메인절 주어랑 일치해야 한다는 거. 자, 밑에 예문 보시면 첫 번째 1번 예문에서 to 부정사 해석은 한 가지입니다. 뭐뭐 하려는 to have a has baby, my wife aborted. 자, 그럼 여기에서 건강한 아기를 가지려 하는 my wife, 내 아내. 맞죠? 2번 eating a balanced diet, 균형 있는 식사를 하고 있는 내 아내. 3번 advised to eat balanced diet, 여기서 advised는 나중에 강의를 하겠지만 동사 과거가 아니고요.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pp가 됩니다. 충고 받은, 조언 받은 애. advised to eat balanced diet은 균형 있는 식사를 하도록 조언을 받은 내 아내. 그래서 부정사가 오든 분사가 오든 간에 주어가 나오기도 전에 액션을 먼저 한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 부정사와 분사의 행위 주체는 반드시 주어랑 일치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상세한 거는 나중에 다시 배우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인트로 카마인 지금까지 가장 기본적인 거는 전치사와 접속사가 두드러지고요. 그 다음에 행위를 나타내는 to 부정사와 ing도 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 두 번째 카마, 브래켓팅 카마입니다. 조금 전에 인트로 카마를 완성했고요. 자, 두 번째는 어떤 카마냐면 일단 단어 뜻을 설명하면 브래킷이라는 단어가 명사로 괄호입니다. 자, 이것도 변수는 단순하게 주어 다음에는 동사가 옵니다. 그런데 실제 여러분들이 독해를 하다 보면 주어와 동사가 멀리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럼 만약에 주어 다음에 동사가 오면 됩니다. 그러나 주어 다음에 카마가 나올 때는 마치 갈로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갈로를 열었으면 반드시 닫아야 되죠. 그래서 브래켓팅 카마는 반드시 쌍을 형성합니다. 2개짜리가 돼요. 자칫 2개를 찍어야 되는데 1개를 찍게 되면 이건 틀린 문장 됩니다. 문법적으로. 참고로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브래켓팅 카마는 반드시 쌍을 형성합니다. 자, 그러면 주어 다음에 브래켓팅 카마가 나왔다. 중간에 뭐가 올지 몰라도 브래켓팅 카마 다음에 일단은 동사는 안 됩니다. 반대로 두 번째 카마 되는 예정대로 동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역시 이 주어 동사 사이에 있는 삽입되는 이 브래켓팅 카마, 이거 없어도 문장은 성립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카마 안에 있는 성분은 문장에서 필요 없는 성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인트로 카마에서는 전반적으로 부사 성분이었습니다. 그러면 브래켓팅 카마에는 과연 어떤 성분이 들어갈까? 자, 주어와 동사를 왜 분리했을까요? 자, 바로 왼쪽에 주어는 명사입니다. 명사를 바로 뒤에서 보충 설명하기 위함이죠. 그럼 결론적으로 명사를 보충 설명한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브래켓팅 카마는 형용사 성분이 됩니다. 형용사 성분이라는 얘기는 형용사, 형용사구, 형용사처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브래켓팅 카마 사이에 있는 변수도 정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동격. 명사, 카마, 명사는 열거가 아니라 동격입니다. 앞에 언급된 명사를 또 다른 명사로 보충 설명하게 되죠. 자, 그럼 동격과 관련되는 것은 조금 이따 이어질 시리즈 카마에서 상세하게 다루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는 분사. 분사구는 100% 형용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능동이면
ing, 뭐뭐 하고 있는, 수동은 pp, 뭐뭐 하게 된. 그래서 분사구에 대해서도 추후에 나중에 상세한 강의가 이어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WH, 여기서 말하는 WH는 관계대명사 또는 관계부사를 가리킵니다. 용어에 속아서는 안 되는 게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 모두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절입니다. 다시 말해서 언급된 명사가 사람이면 who, 사물이면 which. 그럼 결국 지금처럼 명사 뒤에 나오는 수식 구조는 전반적으로 형용사 성분이고요. 올 수 있는 변수는 3개, 동격, 분사, WH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좀 더 확장을 하게 되면 이 수식 구조 3가지는 주어만 수식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명사가 나오더라도 명사 뒤에 수식은 크게 3가지로 정해져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격, 분사, WH.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올바른 작문법은 명사 뒤에 수식을 넣기 전에 반드시 먼저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카마의 유무예요. 카마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다시 말해서 카마가 필요한지 필요 없는지를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판단하는 기준은 요 앞에 먼저 나온 명사가 고유명사라든가 기타 한정사의 수식을 받아서 명확하다. 그러면 반드시 카마는 있어야 됩니다. 반대로 앞에 있는 명사가 뭘 지칭하는지 막연하다. 그러면 카마는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식구조, 동격이나 분사나 WH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연습하게 되면 자, 다음 표에서 보듯이 명사 뒤에 수식이 들어갈 때 카마가 있는 게 있고 카마가 없는 게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기존 강의에서 이거는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관계대명사에서 카마가 없으면 한정적 용법이고 카마가 있으면 계속적 용법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과연 카마를 언제 찍습니까? 근본적인 게 해결이 안 되죠. 또한 두 번째는 자, 관계대명사뿐만 아니라 기타 동격이나 분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는 점이에요. 그러면 일단 몇 개만 연습을 하는데 좀 더 상세한 거는 관계대명사, 형용사절에서 한 번 더 다룰 것입니다. 그럼 명사 뒤에 이어지는 수식구조, 다시 말해서 동격을 쓰든 분사구가 나오든 WH 형용사절이 나오든 뭐가 나오든지 간에 카마가 있어야 되는지 없어야 되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판단할 때 밑에 예문 보고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왼쪽에 카마 있는 경우를 먼저 보겠습니다. 카마가 있는 경우라는 얘기는 먼저 나오는 명사가 명확해야 됩니다. 대표적인 게 고유명사예요. Neil Armstrong. 고유명사는 그 자체가 명확하니까 고유명사 바로 뒤에 지금처럼 동격이 오든 분사가 오든 WH가 오든 뭐가 오든 관계없이 반드시 카마가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틀린 문장이 되죠. 올바른 작문법은 그렇습니다. 두 번째, 자, 여기에서 my parent가 있습니다. 내 부모. 자, 여러분들 my parent를 그러면 딱 떠오르는 두 분 계시죠? 그럼 당연히 명확한 겁니다. 그럼 반드시 카마가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 동격이 나오든 분사가 나오든 그 다음에 WH 형용사절이 나오든 반드시 카마가 있어야 됩니다. 반대로 오른쪽 보시면 이번엔 카마가 없는 경우예요. 첫 번째, American astronaut Neil Armstrong. 미국 우주비행사. 자, 미국 우주비행사 그러면 특별히 바로 생각나는 사람 없을 거예요. 한두 명이 아니기 때문에 막연합니다. 그러면 뒤에는 필요한 정보가 와야 되기 때문에 카마가 없어야 돼요. 이거는 카마 없는 동격이 되고 왼쪽에는 카마 있는 동격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astronaut 우주비행사, parent 부모.
우주 비행사나 부모 이렇게 말했을 때는 막연한 우주 비행사고 막연한 부모입니다. 그러면 뒤에는 필요한 정보가 와야 되니까 당연히 분사가 오더라도 카마가 없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WH 형용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막연한 부모고 막연한 우주 비행사이기 때문에 형용사절 후가 오더라도 카마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명사 뒤에 수식을 넣기 이전에 해야 될 원칙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영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구도점을 많이 묻지는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시험에서 기억할 거는 요거 두 가지만 기억합니다. 나중에 관계대명사 즉 형용사절에서 다시 배울 건데, 자, that은 명사절에 that도 있고 형용사절도 that이 있습니다. that은 관계대명사에서 사람, 사물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that을 쓸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that을 쓸 수 없는 경우는 딱 두 가지. 첫 번째는 카마 뒤에 that을 쓸 수가 없다라는 거. 두 번째로는 전치사 뒤에 that을 쓸 수가 없습니다. 요 두 가지 경우만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작문에서는 보기에서처럼 명사 뒤에 수식이 오기 전에 카마가 있어야 되는지 카마가 없어야 되는지를 분명히 결정하고 나머지 수식을 써야 되지만 실제 우리 시험에서는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면 that을 쓸 수 없는 경우는 두 가지. 카마 뒤에 that을 못 쓰고 전치사 뒤에 that을 쓸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두 번째 브래킷인 카마는 끝을 내고요. 다음 세 번째 카마, 엔딩 카마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딩 카마는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1형식이든 2형식이든 3, 4, 5형식이든 관계없이 메인절이 완성됐을 때 메인절 뒤에 만약에 여기 내가 마침표를 찍게 되면 문장이 끝이 납니다. 그러나 카마가 들어갔어요. 카마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메인절이 끝이 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문장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문장이 끝이 나려면 마침표나 물음표가 있어야 되죠. 메인절이 끝났다는 걸 나타내는 게 엔딩 카마입니다. 자, 인트로 카마와 반대가 되죠. 인트로 카마는 메인절 시작을 알리는 것이고, 다음 엔딩 카마는 메인절 끝을 알립니다. 그러면 이 엔딩 카마 뒤에도 올 수 있는 변수는 세 가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등위 접속사 and, but, or와 등등등. 나중에 다시 배우겠지만 등위 접속사 and, but 이런 것들은 단어 연결할 땐 카마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어 동사 연결할 때는 반드시 카마 들어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카마 엔드가 나오고 카마 벗이 나오면 새로이 메인절이 시작된다는 걸 미리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또다시 분사가 올 수 있습니다. 분사가 올 수 있는데 역시 능동이면 ing, 수동이면 pp인데, 자, 엔딩 카마 뒤에 나오는 분사는 상세한 거는 분사구에서 다시 다룰 것입니다. 참고로 대충 말씀드리면 여기에 엔딩 카마의 분사 행위 주체는 메인절 주어가 되겠습니다. 메인절 주어가 하는 나중에 액션이 되겠어요. 그 다음 세 번째, 엔딩 카마 뒤에 올 수 있는 세 번째 변수로 동사가 열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단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반드시 3개 이상 열거된다는 점이에요. 물론 다음에 이어질 시리즈 카마에서 다시 배우겠지만, 자, 예를 들어서 요 두 가지 사례를 보게 되면 엔딩 카마 뒤에 첫 번째 동사가 왔습니다. 만약 여기서 마침표를 찍게 되면 이건 틀린 문장이 됩니다. 왜 그렇죠? 동사가 두 개인데 접속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만약에 카마가 한 번 더 찍히고 end가 나오고 또다시 동사가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침표를 찍게 되면 여기 있는 카마는
열거되는 시리즈 카마가 되겠습니다. 시리즈 카마는 최초 3개 이상 열거가 돼야 2개가 찍힙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동사, 두 번째 동사, 그리고 마지막을 알리는 세 번째 동사, 이렇게 나오면 맞는 문장이 돼요. 한 가지 주목은 동사가 열거될 때는 동사하고 접속사 개수가 맞지 않습니다. 약간 예외가 되죠. 어쩔 수 없이 열거될 때는 시리즈 카마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 예문 통해서 보게 되면 첫 번째 1번에 My wife is pregnant. 아내가 임신 중입니다. and 그리고요. 그러면 카마 end니까 새로운 주어를 예상합니다. 근데 주어가 없이 동사가 바로 왔어요. 이 말은 즉 주어가 반복에 의해서 생략된 거죠. 그래서 my wife는 주어가 그대로 이어진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2번은 ending 카마 뒤에 avoiding이라는 분사가 왔습니다. My wife is pregnant. 아내가 임신해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피하고 있습니다. avoiding의 행위 주체는 역시 주어인 my wife의 액션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My wife is pregnant. 자, 지금처럼 ending 카마 뒤에 동사가 바로 왔습니다. 자, 그러면 ending 카마 뒤에 동사가 바로 와서 이게 무조건 맞는 문장이 되기 위해서는 시리즈 카마가 돼야 돼. 다시 말해서 동사가 열거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 열거될 때 접속사가 들어가고요. 물론 카마 들어갑니다. 그럼 뒤에도 동사가 왔어요. 그럼 이 문장에서 동사는 총 몇 개 나왔냐면 3개 나왔죠. 첫 번째 is, 두 번째 it, 세 번째 avoid. 그래서 동사가 열거될 때는 어쩔 수 없이 시리즈 카마의 룰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결국은 맞는 문장이 되죠. 여기까지가 엔딩 카마의 주 포커스인데 요약 정리하면 엔딩 카마는 메인절 끝을 알린다라는 것. 인트로 카마와는 반대로. 그리고 올 수 있는 변수 딱 3개 정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등위 접속사 and, but 등등이 와서 새로이 메인절이 시작되거나, 두 번째 분사구 ing나 pp가 와서 주어가 하는 나중의 액션을 가리키거나, 세 번째 동사가 3개 이상 열거가 되거나. 그래서 엔딩 카마 역시 각자 이 카마 안에 나오는 변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엔딩 카마는 끝을 내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시리즈 카마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시리즈 카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자, 열거될 때도 정확한 룰이 있습니다. 표에서 보듯이 2개가 열거될 때 A and B가 되든 A or B가 되든 2개가 열거될 때에는 카마가 없습니다. 그러나 3개 이상 열거될 때는 지금처럼 반드시 카마가 들어가요. 여기 있는 카마, 이게 바로 시리즈 카마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동사가 3개 열거되니까 시리즈 카마는 2개가 들어가죠. 만약에 4개 열거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A, B, C, and D. 특히 마지막 열거되는 항목 앞에는 반드시 접속사 and나 or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4개가 열거되니까 시리즈 카마는 3개가 나오네요. 그래서 최초의 시리즈 카마는 3개 이상 열거될 때 2개가 들어갑니다. 4개가 열거되니까 3개가 들어가고요. 그래서 주의할 점은 명사 카마 명사는 열거가 아니고 동격이라는 점 주의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에 기타 등등 그럴 때 여기에 A, B, C 요 발음은 etc. etc 앞에는 접속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A, B, C and the like and so on 이런 것들이 기타 등등을 나타낼 때 표현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시리즈 카마에서 중요한 점은 각각의 열거되는 이러한 항목들은 병치 구조가 돼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병치 구조란 얘기는 명사가 열거되면 끝까지 명사가 되어야 되고
동사가 열거되든지 형용사가 열거되든지 아니면 기타 부사가 열거되든지 반드시 품사는 같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번에 put salt and water. 자, 음식이 있고요. 살 것, 주거지, shelter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3개가 열거되어 있죠. 그래서 동사는 정상적으로 복수가 되고요. 두 번째 예문은 safer, stronger, and more efficient. 얘는 형용사가 3개 열거됐는데 주의할 점은 3개 모두가 비교급입니다. 그러면 끝까지 비교급이 돼야 돼요. safer, stronger, 마지막에 뭐가 있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예문 같은 경우도 이번에는 전부 다 ly가 들어갔네요. 알고 보니까 부사가 3개 열거되어 있습니다. 항상 열거될 때는 각각의 품사는 같아야 한다는 거, 그거 주의하시고요. 참고로 이 시리즈 카마에서 영국식과 미국식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미국식 영어를 먼저 말씀드리면 미국식 영어는 A, B, and C. 금방 했는 뭐 특별하게 없는 정상적인 구조가 되는데 British English, 영국식 영어는 마지막 열거될 때 카마가 없습니다. and 앞에. 요거는 영국식 영어가 되겠습니다. 실제 독해할 때는 이 열거될 때 영국식과 미국식이 골고루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영국식 영어에서 and 앞에 카마가 없다면 여러분들이 그 카마를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식으로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특히 시리즈 카마에서 이 마지막 카마가 별도의 이름이 있어요. 이게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참고로 옥스포드 카마를 합니다. 옥스포드는 영국에 있는 대학인데 왜 이런 카마가 붙지? 영국에 있는 모든 대학들은 당연히 마지막에 옥스포드 카마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국에서 유일하게 마지막 열거되는 거 앞에 카마를 쓰는 게 옥스포드 대학밖에 없습니다. 이 옥스포드 대학의 구두점의 룰을 그대로 따라하는 게 미국식 영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식 영어에는 마지막에 옥스포드 카마가 있고 영국식 영어는 마지막에 옥스포드 카마가 없습니다. 일단 둘 다 맞는 걸로 처리해 주시고 독해할 때는 이 두 가지가 골고루 섞여서 나온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마무리했는 게 시리즈 카마 다 끝이 났고요. 그럼 지금까지 한 거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최종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우리가 글을 읽어가는 데 있어서 각각의 구두점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올 것인지를 미리 예측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구두점을 주의해서 학습하도록 하는데, 자, 첫 번째 다시 변수는 단순하게 가자 그랬습니다. 모든 문장의 시작은 주어입니다. 그러나 첫 단어가 주어가 아닐 때는 반드시 인트로 카마가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인트로 카마에 있는 성분은 전반적으로 부사 성분이라고 그랬습니다. 물론 여기 있는 것들은 없어도 문장은 성립하는 겁니다.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은 전치사와 접속사가 되죠. 그 다음에 기타, 주어 나오기 전에 액션을 먼저 하는 to 부정사나 분사도 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주어 다음에는 동사거나 동사 아니거나, 만약에 동사 바로 올 것 같으면 중간에 있는 거 없어지는 거죠. 만약에 주어 다음에 카마가 들어갔다 그러면 일단은 뭐가 들어갈지 모르더라도 첫 번째 카마 뒤에는 동사가 안 되고 반드시 두 번째 카마 뒤에는 동사 들어갑니다. 이렇게 쌍을 형성하는 카마가 브래켓팅 카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브래켓팅 카마는 주어와 동사를 분리시켰는데 그 이유가 왼쪽에 먼저 언급이 된 주어를 보충 설명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명사를 보충 설명하니까 브래켓팅 카마는 전반적으로 부사가 아닌 형용사 성분이 되겠어요. 세 가지 정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동격, 두 번째 분사, 세 번째 WH. 그리고
올바른 작문법을 따진다면 사실 수식 구조를 넣기 이전에 먼저 언급된 명사를 보고서 앞에 있는 명사가 막연하면 뒤에는 필요한 정보가 와야 되니까 카마가 없고, 만약에 앞에 있는 명사가 명확하면 뒤에는 부가적인 정보가 오기 때문에 카마가 찍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브래킷 카마 끝이 났고요. 그 다음에 동사 뒤에 변수는 참 어려우니까 일단 넘어갑니다. 그럼 마지막에 메인 줄 끝을 알리는 엔딩 카마가 되겠습니다. 그럼 엔딩 카마 뒤에도 변수는 3개 정해져 있다고 그랬습니다. 등위 접속사 and나 but 이런 것들이 와서 새로이 주어 동사, 즉 메인절이 시작되거나, 두 번째 분사 ing나 pp가 오든지, 마지막에 동사가 열거되든지. 만약에 여기에서 동사가 열거된다면 동사는 반드시 3개 이상 열거가 됩니다. 그러면 엔딩 카마 뒤에 또다시 카마가 들어가서 결국 여기 있는 카마는 자동으로 시리즈 카마가 되어버리죠. 동사가 열거된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문하는 순서로 제가 강의를 했을 때 이렇게 인트로 카마, 그 다음에 중간에 브래킷팅 카마, 끝을 알리는 엔딩 카마, 이러이러한 이 카마 사이의 변수만 알아도 영문법은 거의 절반 이상은 완성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표를, 요 그림을 잘 이해하시고 계속해서 반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도점 강의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단어는 품사 선택에 대해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중요한 파트니까 신경 써서 잘 들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표에서 보듯이 이 파란 색깔 단어를 보시게 되면 like 뭐뭐처럼, as도 뭐뭐처럼, during도 동안이고 while도 동안입니다. because of 때문에, 그냥 because 때문에, despite 뭐뭐인데도, although도 뭐뭐인데도. 그래서 여기 있는 단어들은 옆으로 봤을 때는 각자 그 의미가 같아요. 근데 차이점이 있죠. 자, 왼쪽에 있는 단어들은 like, during, because of, despite는 전치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뒤에 명사가 와야 되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어 동사는 안 되죠. 반대로 오른쪽에 있는 단어 as, while, because, although는 접속사예요. 모두가 접속사니까 당연히 뒤에는 정상적으로 주어 동사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시험에 나올까요? 자, 해석을 했을 때는 뜻은 같습니다. 그래서 간혹 헷갈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시험에서 자주 묻게 됩니다. 그리고 자, 왼쪽에 그에 따라 부사도 있는데, 자, 부사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일부러 그 의미에다가 앞에 그라는 단어를 집어넣었어요. 그처럼, 그동안, 그런데도 이렇게. 왜냐하면 사실 부사는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여기 있는 부사는 문장과 문장의 흐름을 매끄럽게 해주는 거, 흐름을 이어주는 거. 그래서 연결 부사라는 용어를 쓰는데 주의할 점은 그래도 부사입니다. 접속사가 아니라는 점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연결 부사는 문장과 문장의 흐름을 이어주기 위해서 문장 중간에 올 수밖에 없죠. 그러면 왼쪽에 메인절이 나오고, 그 다음 오른쪽도 역시 메인절이 있고, 그래서 메인절 중간에 지금처럼 세미콜론이 문장을 연결해주는 접속사 역할을 하고, 옵션으로 likewise나 meanwhile, nevertheless, therefore와 같은 이러한 연결 부사가 옵션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옵션이니까 여기 있는 연결 부사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의할 점은 연결 부사는 부사이지 접속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 다시 원점으로 와서, 자, 그럼 이게 전치사인지 접속사인지 간혹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헷갈릴 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전치사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리셔야 되겠는데, 전치사라 그러면 단어가 1개짜리도 있고요, 전치사도 단어 2개짜리가 있습니다. 또 전치사가 단어 3개짜리로 만들어진 것도 있어요. 그래 밑에
like라든가 during, despite 얘네들은 한 개짜리 단어로 이루어진 전치사고,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because of는 마지막 단어가 전치사입니다. 요거를 힌트로 삼아서 이 전체를 전치사로 봐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because of는 두 개짜리 단어로 이루어진 전치사가 되죠. 그럼 밑에 있는 despite랑 같은 효과가 나오는 게 in spite of입니다. in spite of 같은 경우는 단어가 3개로 만들어져 있죠. 비록 단어는 3개지만 그래도 하나의 전치사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despite가 맞다면 in spite of랑 같은 거고, although가 맞다면 though랑 같은 겁니다. although하고 though는 같은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 단어가 뜻은 같은데 각자 품사가 다르기 때문에 전치사인지 아니면 접속사인지 정확하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실제 시험 문제를 대처하는 방법은 레벨 1단계가 있고 레벨 2단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despite를 샘플로 잡아볼게요. despite하고 although하고 이 두 개 중 하나를 선택하자. 첫 번째 레벨 1단계에서는 우리 일반적으로 전치사가 정답이면 명사만 오면 되니까 당연히 문장이 짧습니다. 반대로 although라는 접속사가 맞다면 주어 동사가 오니까 상대적으로 뒤에 있는 문장이 길죠. 그럼 1단계에서 despite라는 전치사가 맞다면 가장 기본적으로 뒤에 명사만 오면 되고, although라는 접속사가 맞다면 뒤에 정상적인 주어 동사가 오면 됩니다. 요게 평범한 레벨 1단계가 되고요. 자, 레벨 2단계에서는 적당한 함정이 필요합니다. 자, 전치사 despite를 먼저 예를 들면 전치사가 정답이면 상대적으로 지문의 길이가 짧죠. 그러면 반대로 길게 만들어주면 돼요. 길게 하려면 이 명사 뒤에 필요 없는 수식 구조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수식 구조로 그러면 뭐 관계 대명사 즉 형용사절이 들어가든지 뭐 기타 등등 뭐 동격절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수식은 문장에 필요 없는 거니까 이 수식과 관계없이 despite란 전치사가 정답이에요. 뒤에 명사밖에 없으니까. 반대로 although가 정답이 되기 위해서는 자, 접속사는 뒤에 주어 동사와 동반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길이가 좀 길다 생각되죠. 그러면 함정이 되기 위해서는 짧게 줄여버리면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저 위에 보면 주어하고 비동사 두 개를 동시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부사절 축약이라고 하는데, 부사절 축약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른 단원에서 다시 다룰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자, 주어하고 반드시 동사는 비동사가 되어야 됩니다. 요거 두 개를 동시에 생략 가능합니다. 물론 전제 조건은 메인절의 주어랑 부사절의 주어랑 같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생략됐다는 가정하에서 자, 그러면 비동사 뒤에 뭐 들어갈까요? 비동사 뒤에는 당연히 보어가 오죠. 그래서 보어 자리에 당연히 형용사가 온다든지 ing 등등이 오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부사절 축약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레벨 1단계에서는 기본형 뒤에 명사밖에 없으면 전치사, 주어 동사가 있으면 접속사. 레벨 2단계에서는 명사 뒤에 만약에 수식이 들어갔다. 그러면 이 수식은 정답에 영향 안 주니까 날려버리면 그냥 그대로 전치사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2단계에서 although를 볼 것 같으면 접속사에서 주어하고 비동사가 동시에 생략될 수 있다는 점, 부사절 축약에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점을 주의해서 다음 페이지에 본격적인 실전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팝 퀴즈.
like와 as를 선택하라. 당연히 like는 전치사 뭐뭐처럼이죠. 반대말은 unlike가 되고 as도 뭐뭐처럼인데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다 읽을 필요 없이 비어있는 블랭크 뒤쪽을 보면 되죠. 블랭크 뒤쪽을 보고서 빠르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as도 전치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as가 전치사일 땐 뜻이 뭐뭐로서라는 자격이 됩니다. 여기서는 그 정도까지 고려할 필요는 없이 like하고 as는 뜻은 같은데 품사가 서로 다른 그게 키워드니까 여기서는 뭐뭐처럼이란 뜻의 접속사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인트로 카마가 있고 오른쪽에 메인즈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인트로 카마 앞에 올 수 있는 건 두 개죠. 전치사 아니면 접속사입니다. 당연히 동사가 있으니까 더 이상 고민할 것 없이 as가 되겠습니다. As I told you before, 내가 그 전에 말했는 것처럼. 2번은 블랭크 바로 뒤쪽에 slave란 명사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like를 하면 되겠습니다. Like a slave. 이래 왔습니다. Like a 노예처럼. 만약에 as가 되어버리면 노예로서 일했다. 정말 내가 노예란 얘기인가? 요즘 세상에 노예는 잘 없으니까 그냥 전치사 as는 변수에서 뺀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 3번에 please가 동사가 있으니까 당연히 접속사는 as. 4번 주어 다음에 카마 맨절 안에 카마는 두 개짜라 그랬죠. 브래킷인 카마. 자, 거기에서 iPhone이라는 명사가 있으니까 당연히 전치사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like the iPhone. 5번 바로 뒤에 small computer라는 명사 있으니까 역시 like가 되죠. 다음 6번은 블랭크 뒤쪽에 역시 주어 동사가 있으니까 접속사 as가 되고요. 그래서 like하고 as를 묻는 문제는 비교적 평이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as도 전치사가 있습니다. 전치사일 때는 뭐뭐로서가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 팝 퀴즈. during하고 while을 구별하자. during도 동안이고 while도 동안이지만 during은 전치사고 while은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 블랭크 뒤쪽을 보고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일이 다 해석할 필요는 없이요. 1번은 당연히 블랭크 뒤쪽에 vacation이라는 명사밖에 없으니까 during이 정답입니다. 2번은 I wash the dish. wash란 동사 있으니까 while이 정답이고요. 3번은 I was란 동사 있으니까 역시 while. 아마 4번 틀린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stay가 문제예요. 이 stay란 단어는 당연히 명사, 동사, 교명입니다. 명사로는 체류, 동사로는 체류하다, 머물다. 이 단어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한 단어가 명사일 수도 있고 동사일 수도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할까? 결정적인 단서는 여기 his가 있습니다. 여기서 his는 소유격이죠. 소유격은 반드시 뒤에 명사를 수식해야 되니까 결국은 his를 통해서 stay가 명사란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정답은 during이 되죠. 다음 5번에 was란 동사 있으니까 while이 맞고요. 6번 night란 명사가 있으니까 during이 맞고 이렇게 해서 during과 while을 해결했습니다. 다음 세 번째 팝 퀴즈. because와 because of를 선택하는 거. 그냥 because는 당연히 접속사입니다. 그러나 because of는 마지막 단어가 전치사입니다. 이걸 힌트로 삼아서 전체를 전치사로 본다고 그랬습니다. 역시 푸는 방법은 같아요. 블랭크 뒤쪽을 보면 됩니다. 1번은 the rain이란 명사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because of입니다. 2번은 she had worked hard. 역시 동사가 있으니까 접속사 because가 되고요.
3번 여기 인트로 카마가 보이고 일단 뒤에 메인절은 확인했네요. 근데 인트로 카마에 역시 전치사 아니면 접속사를 쓰게 되는데 his, illness라는 명사밖에 없으니까 전치사가 정답이 되죠. because of 하면 되고요. 4번 역시 뒤에 블랭크 뒤쪽에 language problem이란 명사밖에 없으니까 역시 전치사 because of입니다. 5번 she is라는 동사가 있으니까 접속사 because가 와야 되고요. 메스테리아는 채식 주자죠. 6번 별표입니다. 레벨을 조금 올렸습니다. 일단은 카마가 보이고요. 오른쪽에 메인 동사 확인했습니다. 메인절. 자, 그러면 인트로 카마입니다. 인트로 카마 역시 원칙 그대로 지킵니다. 전치사 아니면 접속사. 근데 조금 길게 보입니다. 여기 얼핏 보게 되면 we had란 주어 동사가 있어요. 이것만 보고 앞에 접속사가 아닐까 할 수도 있는데 조심해야 될 게 바로 앞에 that이 있네요. 물론 아직 우리 that절에 대해서는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여러분들 알고 있는 기본적인 게 있다면 자 미리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that은 당연히 접속사입니다. 그냥 that절은 이거는 명사절이고요. 반대로 명사 뒤에 that절이 나오면 물론 이것도 접속사입니다. 이거는 형용사절입니다. 나중에 명사절, 형용사절 가서 다시 배울 겁니다. 어찌됐든 that이 나왔을 때 명사절, 형용사절 겸용이고 간단하게 구별하는 방법은 단독 that절은 명사절, 명사 뒤에 that은 이 명사 수식하는 관계대명사. 다시 말해서 앞에 명사가 사람이면 who도 되고 that도 되고 사물이면 which도 되고 that도 됩니다. 그럼 본문에서는 the heavy traffic이라는 명사가 있습니다. 명사 뒤에 that절이에요. 우리가 기대한 적이 없는, 예상한 적이 없는 즉 복잡한 교통인데 그럼 여기서는 명사 뒤에 that절이니까 that이 관계대명사 됩니다. 즉 형용사절이죠. 수식은 문장에 필요 없으니까 그대로 날리시면 돼요. 결국은 정답에 영향 안 주니까 heavy traffic이란 명사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전치사 because of가 됩니다. 그래서 별표를 주셔야 되고요. 네 번째 팝 퀴즈, despite와 althought를 구별하는 문제입니다. 당연히 despite는 전치사고요. although는 접속사입니다. 만약 문제에서 despite가 맞다면 in spite of 해도 되고요. although가 맞다면 though를 해도 됩니다. 단 despite of란 단어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냥 despite이지 despite of란 없어요. 푸는 방법은 앞에 문자랑 같습니다. 자, 역시 블랭크 뒤쪽을 보시면 되겠어요. 1번 일단 인트로 카마고 오른쪽에 주어 동사가 있으니까 메인절 확인했고 그럼 인트로 카마에는 전치사 아니면 접속사입니다. 주어 동사가 있으니까 당연히 접속사 although가 정답입니다. 2번 역시 뒤쪽에 주어 동사가 있으니까 정답은 접속사 although가 맞고요. 3번 자 3번의 인트로 카마 앞에 왼쪽에 여기 it가 보이는데 여기서 it는 소유격이죠. 소유격이니까 financial problem이란 명사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전치사 despite가 돼야 되고요. 참고로 요 it랑 발음은 같은데 구별하셔야 되겠어요. 오른쪽에 있는 apostrophe it는 edis라는 동사 줄임말이죠. 발음 같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4번 역시 인트로 카마가 나오고 앞쪽에 주어 동사가 있으니까 당연히 접속사 although가 정답이고 5번 역시 인트로 카마 앞에 ang라는 명사밖에 없으니까 전치사 despite. 지금까지는 비교적 평이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 6번부터 보게 되면 여기서 6, 7, 8, 9, 10번 모두 별표를 주셔야 되겠습니다. 별표 2개 주겠습니다. 자, 6번은 조금 전에 그 비슷한 구조를 배웠는데 일단은 카마가 있고요. 오른쪽에 메인절 확인했습니다. 왼쪽에 bad weather란 명사가 있는데 얼핏 보게 되면 주어 동사 we had를 보고서 마치 접속사를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 근데 중간에 that을 놓치면 안 되죠. 명사 뒤에 that절이니까 여기서 that은 bad weather를 수식하는 형용사절, 다시 말해서 관계대명사입니다. 수식은 문장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대로 날리시면 돼요. 그래서 bad weather라는 명사밖에 없으니까 전치사 despite가 맞고요. 자, 6번하고 그 비슷한 구조가 9번입니다. 9번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같은 경우도 일단 중간에 카마가 보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has란 동사가 있고요. ceasefire. 자, 그러면 ceasefire는 주어와 has가 있는데 중간에 대절이 보입니까? 여기. 그래서 여기 있는 대절도 마찬가지 왼쪽에 있는 fact란 명사를 수식합니다. 근데 이건 조금 특이하게 문장 구조가 완전해요. 이건 나중에 배울 건데 여기서 대절은 동격절이 되겠습니다. 동격의 명사절입니다. 명사절 가서 배우는데 동격절 that 역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합니다. 역시 수식이니까 문장에선 필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fact란 명사만 보면 되기 때문에 정답은 전치사 despite가 되겠습니다. 이러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자, 그 다음 7번으로 가겠습니다. 7번 intro 카마 확인했고요. 오른쪽에 메인 동사 확인했습니다. 왼쪽에 all our effort, 우리 모두의 노력. 근데 to save는 동사가 아니고 to 부정사가 되죠. to 부정사는 동사가 아니니까 결국은 여긴 동사가 없습니다. 나중에 다시 배우겠지만 여기서 effort란 명사와 뒤에 있는 to 부정사가 동격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to save the school, 학교를 구하려는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수식은 정답에 영향 안 줍니다. 그래서 effort란 명사만 보면 되기 때문에 전치사 despite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역시 8번하고 10번하고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10번을 먼저 하겠습니다. intro 카마가 보이고요. electric car, 전기 자동차가 environmental friendly, 환경 친화적입니다. 어쨌든 메인절 확인했고요. 자, 근데 조심해야 될 게 expensive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예 주어 동사가 없습니다. 게다가 단어가 한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전치사 despite가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전치사가 맞다면 반드시 뒤에는 명사가 와야 됩니다. expensive는 형용사죠. 비싼 뜻의 형용사입니다. 전치사가 맞다면 뒤에 명사가 와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all도를 하려니까 이것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니 주어 동사가 없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면 요까지가 정상적인 레벨. 조금 더 레벨이 올라가면 여기에서 단어가 두 개 생략된 거예요. electric가 주어기 때문에 they are가 생략됐습니다. 주어하고 비동사가 동시에 생략돼서 부사절이 줄어들었습니다. 부사절 축약. 정답은 althought가 되겠습니다. All expensive, 비싸긴 한데도 electric car, 전기 자동차는 환경 친화적입니다. 자, 8번 올라가서 8번 역시 intro 카마인데 주어 동사는 없고요. 근데 블랭크 바로 뒤에
전치사가 있습니다. 전치사 뒤에 또 전치사를 못 쓰죠. 게다가 주어 동사 없습니다. 역시 10번하고는 마찬가지 부사절 축약입니다. 정답은 although가 맞고요. 그럼 요 사이에서는 주어가 메인절 주어가 she니까 문맥에서 she was가 생략된 거예요. 그러면 she was in poor health인데 나중에 센텐스 패턴 가게 되면 보호 자리에 뭘 것인가를 배우겠지만 미리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전치사 명사도 형용사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예를 들어서 we are in danger란 예문을 보게 되면 우리는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여기서 전치사 명사 in danger가 형용사 역할을 한 거예요. 원래 전치사랑 결합하는 명사는 형용사 또는 부사 수식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이 문장에서 in danger는 앞에 있는 주어를 설명하는 형용사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8번도 she was가 생략된 부사절 축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6, 7, 8, 9, 10은 아주 중요하니까 모두 별표를 줄만 하고요. 요약 정리하면 6번하고 9번은 despite라는 전치사가 정답인데 함정이 들어갔습니다. 즉 필요 없는 수식 구조가 들어가서 길게 만들었고요. 반대로 8번하고 10번은 although라는 접속사가 정답인데 일부러 문장을 짧게 만들었죠. 주어하고 비동사를 동시 생략해서 이런 것들이 실전에서 볼 수 있는 아주 세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유닛 1의 문장과 구도점을 다 마쳤습니다. 간략하게 최소한의 문장을 만들어서 그리고 문장과 문장 사이에 다양하게 나타나는 각각의 구도점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집중적으로 다루어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